3차 모의 시험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글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글자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자에서 소리가 세지지 않고 이 글자는 기본자 이의 모양을 본떴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를 보면은요. 예디응, 그리고 여린이응, 반치응, 아래야인데 기본자에서 소리가 세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체자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바로 반치음이 답이 됩니다. 답은 1번. 2번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래. 첫 번째, 우리말을 표기할 글자가 없어서 중국말을 사용했다? 좀 애매해. 왜냐면은 우리말이 없는 거는 맞는데 중국 글자라고 했을 때 더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중국말 대신에 한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글씨를 좀 알아보면 쉽게 빨간 글씨로 해볼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평민들은 글로 지어내지는 지식을 얻기가 아무래도 좀 어려웠죠. 글을 배우지 못해서. 우리말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 한자 차용 표기법이 또 있었어요. 뭐 향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었고, 디귿 당시 사용한 문자를 아는 사람도 글과 말이 일치하지 않아서 온전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죠. 그쵸? 마지막 한자 차용 표기법에는 향가의 표기에 쓴 구결, 한문을 읽을 때 득송을 위하여 각 구자를 달아 쓰던 문법적 요소인 이두 등이 있다. 좀 말이 어려운데 향가 표기에 쓴 거는 우리가 구결이라 안 하고 향찰이라고 불러요. 이건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B, C, D에서 3번. 다음과 모음의 기본자로만 이루어진 것은인데 일단 기본자가 뭔지 써야 되겠죠. 기본자는 둘 다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졌죠. 그 중에서 자음은 그느, 무스, 으. 그 다음에 기본자는 모음은 으, 이, 그리고 아래야.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 으 가능하지만 어, 아, 우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늘에서 보면 리을이 있는데 이 리을은 이체자였죠? 그래서 답은 1번. 4번에 다음에 쓰인 자음자와 모음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 기본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는 먼저 미음 있고요.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는 시옷, 땅의 평평한 모양을 만든 거는 으, 혀뿌리가 목공을 만든 거는 기역, 그리고 하늘을 본떠서 사람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이, 그리고 하늘을 본떠서 만든 게 점, 합치면은 뭐 아나 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글자는 있는데 4번 기억은 없었네요. 5번 가봅시다. 5번 보기에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이제 우리 한글 창제의 원리 우수성에 대해서 보는 거였고, 중세고는 아설, 순치후 우리 기본자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획되면서 소리가 세진다는 이야기를 정우가 했었고, 테일이는 병서는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병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거예요. 옆으로 쓰는 글자고요. 모음에 대해서는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 외에도 다양하게 모음을 만드는 합성에 원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태용. 음절을 이룰 수 있어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5번 1번부터 가봅시다. 5번 1번. 재현은 현대국어, 중세국어인 자음을 모두 좋은 방법에 따라서 라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 위치. 어디에서 소리 나는가인 위치에 따라서 나누고 있네요. 정우는 가획을 하면 소리가 부드러워진다가 아니라 소리가 세진다. 정수의 설명은서 요 3번은 이제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 볼게요. 같은 자음은 나란히 쓰는 거는 각자병서, 다른 자음은 합용병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다음 4번. 도형은 합용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으며 얘는 이는 제출자의 이라는 기본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글자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출자가 아니라 합용이에요. 얘도 합용. 여기서 이를 합치는 것도 합용이기 때문에 4번은 틀렸고요.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자음자의 오른쪽이나 아래쪽, 그래서 가를 쓸 때는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아래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6번. 보기를 통해 한글의 자음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알맞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1번. 기억 A는 혓뿌리가 목구멍을 맞는 모양, 어금니 소리, 다 맞는 말이네요. B. 혓소리로 혀끝이 아랫잇몸? 아니죠. 여기 딱 봐도 알겠지만 윗잇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윗잇몸으로 바꿔야겠네요. C는 시옷처럼 이 모양을 본뜬 것으로 이소리라고도 하고요. A, B, C는 창제 원리, 과학적으로 창제된, 그래서 뭔가를 본따서 만든 정확한 근거가 있는 그런 원리이고요. 5번 한글의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알 수 있었죠. 그 다음 7번.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니은은 기역과 달리 가획자를 가로로 나란히 이어서 쓴 글자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읒이 가획이죠. 시옷에서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얘를 옆으로 나란히 썼어. 1번은 맞네요. 기역은 니은과 달리 획을 더했지만 상형과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체자. 대표적으로 리을이 있죠. 오잉. 리을이 있는데 여기에 리을이 있습니다. 얘도 아니고요. 3번을 볼게요. 기역은 니은과 달리 입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니까 입모양 본뜬 거부터 볼까? 미음, 비읍, 피읍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발면 할 때 여기 미음 있고요. 짜장면 할 때도 미음 있네요. 그럼 달리라고 하면 안 되고 맞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답은 일단 적절하지 않게 3번. 초출자와 모음 기본자를 결합한 글자라고 하고 있는데 얘를 여기서 보면은 사발면 할 때 아 있고 짜장면 할 때 아 있고 그리고 여도 있고 얘도 여가 있죠. 그래서 둘 다 존재한다 이게 맞고요. 모두 자음 기본자의 획을 더해 소리가 나는 것에 치는 글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비읍, 기억에는 비읍 있고 짜장면 할 때는 지읒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았습니다. 8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어끼리 묶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첫소리, 임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하니까요. 미음 아니면 비읍 아니면 피읍 이런 거네. 그러면은 일단 니은 안 되고 치읓도 안 되고 디귿도 안 되고 시옷도 안 돼. 그럼 남는 답은 5번이네. 기본자 모음 기본자를 결합해서 만들면 아, 우, 우 이런 글자죠. 아 있고요. 상관없이 획을 더한 글자는 리을 이체자밖에 없으니 이체자에 현재 리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서 5번입니다. 9번 담화 상황에서 형의 태도에 대한 조언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있는데 형은 지금 보면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TV를 보고 있고요. 삿대질도 하고 있고요. 머리를 이제서야 후회를 하는 그런 파트가 있네요.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동생의 말을 무조건 동조하는 태도가 중요해. 동조라고 하는 거는 동의하고 이렇게 내가 편드는 건데 무조건은 아니야.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지.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감정을 고려하는 거 필요하고요. 비난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존중해야 되고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 맞네요. 10번. 보기를 보고 상대의 말을 듣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알맞게 설명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혜는 엄마를 쳐다보지 않고 있고 재영이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삐딱한 포즈로 앉아있죠? 그래서 보면은 엄마는 되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엄마를 바라봐야지 맞겠지? 나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을 테니까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래서 보면은 미안. 선생님 현재의 자세라는 말을 못 봤네요. 현재의 자세는 아니죠? 자세를 고쳐야겠네. 똑바로 앉아서 턱에 손을 괴지 않고 해야지 올바른 자세겠죠? 그래서 상대 쪽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1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 중 부원이의 말에 공감하는 유리의 태도를 알맞은 것은 했는데 부원이가 경호랑 축하다가 다퉜는데 경호가 사과를 안 받아줘서 섭섭하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올바르게 말하려면은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보면은 1번은 그러게 왜 싸웠어? 약간 비난하고 있고 2번에는 기다려줘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경호가 기분이 무척 나빴나 보다. 이거는 누구 편이야? 경호 편이지. 일단 내 친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속상하겠다.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는 건 어때? 이게 맞는 답이네요. 너 진심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 이거 친구 탓하고 있죠. 안 되고요. 경호가 얼마나 기분 나쁘면 너한테 그랬겠니? 이것도 역시 경호 편 드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화법이란 이거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묻는 건데 말하는 사람인 화자, 듣는 사람인 청자 서로 협력하여 의미를 여기서는 공유. 그래서 경험을 공유해서 적절하게 경청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소나기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 포인트 먼저 말하면 소나기에서는 당연히 소설에서 희곡으로 변한 거. 그래서 서술자의 차이 그리고 여기는 서술자가 희곡에는 없죠. 그리고 희곡은 대사 그리고 미안 희곡이 아니죠. 쏘리 시나리오. 그래서 대사, 해설, 지시문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전개가 되고 특히 장씨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결말도 더 이제 달라져서 소년의 성장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좀 자리가 없어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소녀는 꽃이야. 그래서 소녀의 죽음은 꽃의 뭉개짐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스웨터의 그런 그 진흙물 자국은 두 사람의 추억을 상징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조약돌은 이제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13번 볼게요.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 마지막 자기가 죽거든 입던 옷을 꼭 그대로 묻어달라고. 뭐랑 같이 묻어달라고? 스웨터에 묻은 검은 물과 같이 묻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말줄임표를 통해서 여운을 주고 있고요. 유언으로 끝냈고요. 그리고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것도 맞죠? 그래서 대화를 했고요. 5번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라고 하면은 슬프다 라고 직접 적혀 있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가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똑같은 이제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대화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14번에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보기와 가보도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거 맞고요. 소설은 서술자가 있죠. 보기는 여기서 보면 개울가라고 제시가 되고 있고요. 촬영 편집 같은 거 고려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나눈 대화는 지시문이 아니라 대사로 처리가 됩니다. 15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요.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검붉은 진흙물. 우리 아까 전에 이거 스웨터에 묻어있는 거 추억이라고 했었지? 니은 볼게요. 니은 보면은 도랑을 건널 때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려면은 소녀가 죽는 거고 그러려면은 꽃이 뭉개짐 이런 거여야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2번이 일단 답이고 여기서 도랑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소년 등에 엎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대추 이것도 소년에 대한 마음이었고요. 호두는 반대로 소녀에 대한 마음이 되는 거죠. 얼룩수탉도 마찬가지로 소녀에 대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 소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극작품 파트가 되는데요.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서 좀 필요한 부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양평댁이라는 인물도 새로 등장을 하는 인물인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중요하지. 봉순이가 누구였나 하면은 산삼이 있다고 거짓말했어. 왜 거짓말했는가 떠올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소년의 관심을 얻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당황하고 말을 바꾸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무 및 돌탑에 조약돌을 쌓는 것도 이 돌탑도 뭐야? 소녀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쌓게 되는 거지.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엔 다 떠나게 되고 와르르 무너지는 돌탑 아까 전에 소녀의 건강을 빌었으나 의미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돌탑을 무너뜨리는 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하면서 되게 서럽게 울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그 소녀를 떠나보내서 아픔으로 진짜로 몸이 아픈 거죠. 그 다음 겨울이 되었고요. 시간이 흘렀다. 원래 우리 원작 소설에서는 가을에서 끝나는데 여기는 시간이 흐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을 물속에 그대로 둔 채라고 하면서 소녀와의 추억을 이제 정리하고 성숙해지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원작과 비교하여 추가된 장면을 선생님이 방금 중심으로 설명을 한 거라서 보면은 일단 대추를 건네받는 장면에 대해서 윤초 씨가 대추를 건네는 장면은 이 대추의 내력을 더 잘 알려주는 부분이어가지고 맞고요. 그리고 돌탑이 나오는 부분도 맞는데 여기서는 고백을 못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소녀가 아픈 것 때문에 이제 그 슬퍼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년이 병이 난 장면도 처음 보는 장면인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었으니까 얘도 맞고 소년 아버지는 마지막 대사는 슬픔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것. 성숙 이것도 맞죠. 조약돌을 그대로 두는 걸 통해서 여전히 그리워한다 아니었죠? 본의 이제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그로 인해서 성숙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억, 디귿, 리을 2번이 답입니다. 17번 이 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할 때 제작자의 발언으로 적절한 것은? 네, 1번 10넘버 90에서 소년이 봉순이랑 같이
산삼을 찾을 때 소녀가 꽃을 들고 좋아하던 모습을 삽입해야 하는군 이라고 하는데,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여기를 잠깐 보면은 90에서 보면은 봉순이랑 대화를 하고 나서 도라지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봉순이랑 대화하면서 떠올리는 부분이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산삼을 찾을 때가 아니라 싸우고 난 뒤, 소년과 봉순이 싸운 뒤로 하면은 더 어울려요. 2번, 소년 부모님의 표정을 잘 찍어야 하는군 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소리, 소리, 소리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이야기는 소리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표정을 찍으면 안 되고 소년의 표정을 찍어야 돼. 여기 보면은 소년은 눈을 반짝인다, 소년은 눈동자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소년을 더 잘 보여줘야 되죠. 신 넘버 98에서 나무와 소년을 번갈아 가면서 찍어야 되는군 이라고 하는데, 나무를 찍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소년의 감정이 중요하니까. 겨울 풍경이 잘 드러나는 곳에서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군. 맞죠? 그 다음에 5번, 여운을 느끼도록 물속에 있는 조약돌을 길게 보여주며 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소년의 뒷모습을 길게 보이며 끝이니까 뒷모습으로 바뀌어야죠. 18번, 원작과 비교하여 등장인물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양평댁. 비중이 커진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등장했네요. 소녀의 질투심 아니죠? 여기서는 소년하고 갈등을 일으키니까. 여기서 보면 윤추시 내적 갈등이 아니라 장씨, 여기는 이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면은 윤추시의 몰락을 더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추 이런 것들이나 대사들을 보면은 얼른 고쳐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맞고요. 소년의 엄마는 비중은 저번하고 그렇게 앞에 원작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윗글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치를 해보면, 일단 이 바보 하면서 처음 만나는 부분이 필요해요.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둘이 같이 산으로 놀러 가야 되죠. 그럼 제시 문다. 그런 다음에 갔다가 여행을 가게 되고요. 여행까지 갔다가 오면은 얘를 타야 되고, 가나 다, 그리고 물이 불어있고 이로 인해서 아팠다가 다시 만나네요. 바나라 마가다, 바나라 마가다. 사가 있었구만. 여기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묻어달라고 하니까 사가 맨 마지막이니까 답은 3번. 20번, 보기는 윗글을 재구성한 드라마 대본의 결말인데, 분석해서 차이를 올바르게 이제 제대로 잘 분석한 거를 봅시다. 여기는 사를 보면은 소녀가 죽는 데서 끝나는데, 여기는 좀 더 뒷이야기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찾으면 이제 좀 더 도움이 되는데, 1번부터 사는 빈번한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인물이 목격한 사건의 현장감, 이거 아니죠? 그냥 전달받았었죠? 여운 남기려고 쓰는 거고요. 말줄임표는 여운이야.
그리고 보기는 인물 간의 대화 없이 서술자의 서술로 결말을 구성하여 인물의 감정 표현을 절제한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시나리오에는 서술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서술자의 서술로 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 3번 사는 과거 회상을 통해 원인을 드러내고 있고 미래 상황을 가정해서 완전히 잘못됐죠. 4번 사와 달리 보기는 소녀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 슬픔을 극복. 성숙. 이거 포인트 단어죠. 정답이고요. 사는 공간 변화를 통해 긴장감 전달. 공간 변화 없었기 때문에 5번도 아닙니다. 21번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기억 볼까요? 기억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년이 조약돌을 만지작거리고 뭐야? 소녀를 그리워해. 소녀 찾음. 왜 안 나오지? 이러면서 찾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니은은 우리 가보지 않을래?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해서 같이 이제 놀러 가는 부분이 되는 거네. 그래서 보면은 마주하지 않기 위한 이거 아니니까 1번 소년에게 먼저 제안한 소녀를 통해서 적극적 성격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소녀의 모습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펴였다. 외양 묘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소녀가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리을 소년의 행동을 묘사해서 자신감 이거 그러면은 소 타는 부분이어야 되거든. 그쵸? 미음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라고 해서 소녀를 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였지. 그래서 해학적이 우스꽝스럽게라는 뜻이거든. 요 단어가 잘못되어서 5번이었습니다. 가에서 마중 보기에 밑줄친 A와 B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부분을 해서 배경의 변화를 통해 전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특정 소재 상태를 묘사하려니까 봐봐 여기서는 비가 내리면서 분위기 바뀌죠. 그러면서 꽃이 뭉개져요. 그러면은 이 비가 갑자기 내리고 꽃이 뭉개지는 부분을 찾아보면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산을 내려오는데 비가 내리고 소녀가 안고 있는 꽃이 오그러들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2번에는 윗글의 서술형 특징에 대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다른 장소에서 동시라는 거 아니었고요. 나 부분이 감각적인 이미지 보면은 단발머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갈꽃분 움직이고 이 부분 다 지금 시각적인 묘사인 거잖아. 그래서 2번 반어적 표현 없었고 상반된 심리도 없었고 불안, 내면, 내적 독배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습니다. 마지막 문학작품의 재구성에 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을 골라봅시다. 일단 1번 원작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시작해 맞는 얘기죠. 어느 작품이 나은지 평가하는 안목 이거는 아니야. 둘 다 가치 있는 작품이니까요. 제끼고 비교하여 전달 매체 갈래 형식 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야 돼. 그치? 우리 그래서 시나리오라고 하는 갈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봤으니까요. 깊이 있게 감상하기보다 이미 여기서부터 1번이랑 충돌이 일어나니까 제끼고요. 작가의 의도와 겸응을 파악하여 유일한 의미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로 파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았는데 조금 헷갈릴 만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답은 다시 한번 암기 부탁해요.